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한솔재지 영상에 이어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지의 생산 공정에서 주 원재료인 펄프, 그리고 완제품인 제지가 있었는데 한솔은 여기를 하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었지만은 여기를 다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한솔과 제지업계 양대 산맥인 무림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무림 PMP에서 일관화 공정을 설립했었습니다. 사실 펄프 값이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나기도 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OPM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개별 기준 주 사업 부문이 펄프니까 우드 펄프 가격을 이야기할 때 무림 PMP를 늘 언급을 하게 됩니다. 펄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월달까지도 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요. 회사의 GPM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궤적으로 흘러갔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또한 늘상 비슷하게 펄프와 궤적을 그리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못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갭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지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가격 말고 주요 개선 요인으로 생각됐던 게 운임지수의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환율에서의 득도 얼추 똑같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PMP의 2분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주가가 좀 이렇게 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무림 페이퍼나 무림 SP와 같은 계열사들도 이게 궤적은 비슷하게 가는 편입니다만은 PMP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제일 양호한 성과를 보였었다는 부분도 덤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하는 생각은 백판지업계를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면 어떠한가입니다. 자, 백판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장용 상자로 사용을 하죠. 과자 상자, 치킨 상자, 화장품 상자 등등의 고급 포장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백판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한 번씩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판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축에 속했죠. 이게 증가를 했었고요. 과거 10년간 봐도 신문이나 인쇄 쪽은 막 계속 감소를 하는 이른바 사양산업이었던 반면에 위생용지, 골판지 원지, 백판지 이쪽은 뭐 좀 증가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은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국내 백판지의 내수 판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까지도 견조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생산에서 줄어든 부분은 수출로 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판지는 제지업 자체보다는 그나마 성장을 한다. 전체 제지에서 생산량의 10% 넘게 차지를 하는데요. 만든 거의 절반은 내수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은 수출을 한다. 어떤 이유로 20년도부터 수출 물량을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자, 국내 백판지 시장의 19년도 점유율을 보면은 5개 업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1위인 한솔제지부터 해서 깨끗한 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입니다. 일종의 과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신풍제지가 평택 공장 부지를 토지 보상을 받고 넘기면서 생산이 19년 말에 중단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다른 데 공장을 옮겨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는 한창제지에서 사갔습니다. 근데 아직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지 해성산업 쪽으로 넘어갔죠. 자, 아무튼 플레이어 한 놈이 빠졌기 때문에 매출 변화가 생깁니다. 신풍제지의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이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한솔과 세아로 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1년도까지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백판지 회사들의 매출들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을 해본다면 신풍의 수출액이 800억 감소한 것이 있습니다. 신풍이 수출 위주의 업체였던 거죠. 일단 여기서 아까 줄어든 수출 판매량이 보일 거고요.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도 수출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얘네들은 이제 특징적인 게 내수가 늘어났죠.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는 그림이 된 거고요. 다시 공장을 세울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 대상으로서는 제외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신풍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이익 구조를 보겠습니다. GPM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에서 20% 정도 사이로 보이고요. 환관 비율은 10에서 15%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면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 산업용 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1위 업체의 위험이겠죠. 근데 나머지 업체들도 제법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꺾인 모습인데, 요게 돌아선다면은 100판지를 살 수 있다. 대략적인 이들의 재무제표를 본다면은 이익을 이렇게 잘 뽑아내고 있었고, 22년도 돌아서면은 볼만할 수 있다. 자, 다 같이 개선된다면은 밸류에이션 배수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같이 써놓긴 했지만은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생 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솔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세아나 한창재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한솔재지의 2분기 발표된 실적을 보면은 산업용지 쪽에서 이익률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있긴 있다는 거죠. 약간 턴을 했어요. 뭐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골판지 쪽이 근래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백판지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인상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판지의 업황도 골판지에 이어서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까지 있었죠. 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관심은 생깁니다. 주가 측면에서 4개의 업체들 중에서 깨끗한 나라 제끼고 보면은 한솔재지보다도 기고 있는 게 세아나 한창이었다.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투자가 적합한지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겠죠. 백판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솔재지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본 제지업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